네, 우선 첫 번째 순간 데뷔했을 때인데요. 네, 이 데뷔했을 때로 돌아가자면 혹시 제가 어떻게 데뷔했는지 알고 계세요? 네, 맞아요. 에이션이라는 이제 그룹으로 데뷔를 했어요. 근데 이 가수 생활로 접어들기 전에 조금 더 전에 춤을 췄던 시절로 살짝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춤을 시작하게 됐을까요? 고등학교 동아리. 자, 그럼 고등학교 동아리 춤추기 전에 음악이라는 걸 언제 처음 접해봤을까요? 다 아세요? 다 아시나봐요. 기타, 아세요? 자, 여긴 내 중학교 시절 다 안다. 네, 아주 손을 안 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모른 척하고, 예, 얘기를 해볼게요. 맞아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기타라는 악기를 처음 배워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때는 저희 어머님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뭔가 방학을 하면 친구들이 태권도, 합기도, 이런 운동들을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정말 대중적으로 배운 게 그나마 피아노 정도? 그때였는데,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남들이 다 하는 거는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도 잘 안 했고요. 네, 공부도 잘 안 했고요. 남들 다 하는 태권도 다닐 때 저는 합기도를 배웠어요. 네. 네, 물론 이제 오래 다니진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방학 때마다 하루 이틀 몇 날 며칠을 집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갑자기 선뜻 와가지고, 예진아, 너는 남들 방학 때 다 뭐라도 하는데 너도 뭐라도 해보지 않으냐? 심지어 공부가 아니어도 된다. 차라리 남들처럼 운동을 하든 음악을 해보든 요새 많잖아. 피아노도 있고 기타도 있고 드럼도 있고. 근데 그때 문득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악기? 저는 그때는 정말 생소한 단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큰맘 먹고 엄마, 난 악기를 한번 배워볼게요 하고 이제 근처에 바로 검색을 해서 가깝게 있는 서울대 입구 쪽에 있는 너무 TMI인가요 이건? 네, 서울대 입구 모에 있는 어떤 아카데미 학원을 딱 갑니다. 근데 거기는 정말 기본적으로 드럼, 베이스, 일렉, 기타 이런 정도로만 진행을 하는 학원이었어요. 갔는데 저는 또 악기라는 걸 전부 처음 배워보니까 저는 한 달 동안 한 달씩 모든 악기를 다 배워봤어요. 드럼 한 달, 베이스 한 달, 일렉 한 달. 일단 통기타는 일단 엄두를 안 냈어요. 왜냐면은 너무 그 어린 나이에는 자극적이를 원했거든요. 쨍쨍쨍 막 이런 걸 원해가지고 일단은 그때는 통기타는 제어를 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드럼 한 달을 배웁니다. 드럼 한 달을 배우는데 한 달 동안 제가 생각했던 꿈의 드럼은 둠치탁치 이런 느낌의 드럼이었는데, 그 조그마한 부스 안에서 고무 패드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짜리. 그것만 주구장창 그걸 한 달 동안 칩니다. 재미있겠어요? 재미가 없어요. 혹시 드럼 쳐보신 사람은 없으시겠지만 정말 그때는 꿈도 없었지. 그냥 재미 하나로 갔기 때문에 정말 재미가 없었어요. 오케이! 드럼 여기까지. 자, 이제 베이스를 한 달 배워요. 베이스 제가 생각했던 꿈의 베이스는 막 이런 거였는데, 한 달 동안 자, 이게 해서 한 달 끝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나는 뭔가 맞지 않는구나, 이거는 너무 음이 낮다, 여러 가지 음을 낼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베이스는 여기까지. 이제 대망의 일렉을 배웁니다. 그때는 이제 좀 새로워요. 막 한 달 동안 한두 개 배우던 걸 일렉 기타는 갑자기 음이 여러 개,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는데 벌써 몇 개야. 메트로놈 키고 박자 맞추는 재미도, 드럼도 박자 맞췄는데 이것도 일렉도 박자를 맞추네? 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렉 기타라는 장르로 처음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제 엑스제팬이라는 밴드를 알게 돼요.
저희 신영 때문에 저희 신영이 그때 저와 나이 차이가 이제 6살 위인 친형이 있는데 네, 좀 나이 차이가 있죠. 이제 저희 신영 때문에 조금 이제 동갑보다 음악적인 부분을 좀 빨리 접해요. 그때 형 때문에 뭐 김광석 선배님의 서른쯤에 뭐 이등병의 편지 이런 걸 처음 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중학교 한 3년 정도, 2년 조금 넘게 3년 정도 가까이 이제 밴드 활동을 해요. 이제 그때 당시엔 정말 밴드 이런 동아리가 활성화되어 있지가 않아서 음악을 좋아하는 몇몇 친구들끼리 그냥 합주실에서 음악을 맞추는 정도가 다였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바로 이제 고등학교를 시작을 합니다. 대망의 고등학교예요. 네, 저는 기타 쳤으니까 기타에 대한 뭔가 그래도 자부심이 있었어요. 엄마한테도 눈을 얘기합니다. 저는 기타리스트가 될 거예요. 저는 세계 최고 천재 기타리스트가 될 겁니다. 하고 눈이 얘기해서 그 엄마를 설득해서 기타 새거 멋있는 기타 하나 사고 앰프 하나 사고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가자마자 엄마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엄마한테 괜한 자신감을 보였던 게 저는 실수예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게 계기가 이제 옆 학교 축제를 보러 갔는데 거기서 정말 멋진 3명의 선배님들이 팝핀을 추고 계신 거예요. 정말 이제 지금 생각하면은 이제 물론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시야도 넓어지고 볼 수 있는 팝핀이라는 장르가 굉장히 많아져서 정말 멋있는 춤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때 당시 정말 단순한 춤이었어요. 그냥 우산 하나 들고 로보팅을 하고 계셨어요. 이런 정말 간단한 동작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마음을 한순간에 뺏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저의 모교의 서클에 가서 당당하게 형들한테 얘기합니다. 저 이 동아리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2학년 선배가 저한테 그래 알았다 그럼 기회를 줄게 해서 처음에 봤던 게 훨씬 여기보다 훨씬 넓은 당이었는데 거의 그때 제 느낌상은 전교생의 한 반 정도가 모여있는 자리에서 오디션을 봤어요. 야 자신 있다며 쳐봐. 그때 당시에 저랑 딱 친구 2명이서 찾아갔었거든요. 같이 봤던 축제를 같이 보러 갔던 친구와 그때 보러 가자마자 얼어붙었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춤춰본 것도 처음이었으니까. 근데 그때 제 피가 뭔가 끓기 시작했었나봐요. 아 여기서 내가 못하면은 아무것도 못하겠다 싶은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으로. 그 기타를 쳤을 때도 뭐 2, 3년 가까이 쳤는데 누구 앞에서 보여준 적이 없었는데 여기서 춤을 한 번도 춰본 적이 없는 제가 추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게 저의 첫 무대였어요. 오디션이라는 것도 그렇고 무대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일단 자신감 하나로 밀고 갔죠. 아 음악 주세요. 전 뭐라도 출 수 있어요. 했어요. 근데 일단은 막 음악 나오자마자 솔직히 뭘 했겠어요. 그냥 막 그러니까 뭐라도 막 움직였었어요. 지금 이것도 솔직히 너무 멋있는 동작이에요. 이 정도도. 근데 그때 당시에 말도 안 되는 춤이었는데 그때 그런 모습을 너무 좋게 봐주셔서 딱 데리고 가더라고요. 아, 너 그러면 지금은 실력이 안 되니까 대신에 너는 이거 와인드 하나만큼은 합격이다. 대신에 실력도 합격을 해야 되니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주겠다. 제가 그때 배웠던 게 처음으로 배웠던 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이 동작 하나랑 팝이었어요. 그 2가지를 배웠는데 일주일 동안 연습해와라. 네가 느는 걸 보고 넣어줄지 말지를 판단을 하겠다 해서 그때부터 뒤에 앉아서 앞에 의자 잡고 계속 판만 주기 시작합니다. 책상에 대고만 앞에 대고 막 하나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당당하게 서클에 들어가게 됐어요. 아 축하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는 세상을 다 얻은 것만 같은 거의 그때는 제 인생의 데뷔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춤을 추기 시작하죠. 그래서 막 이제 고등학교 시절 내내 춤을 추고 심지어 뭐 제가 해왔던 공부도 없었으니까 당연히 대학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렸을 때부터 꿈을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춤을 췄으니 춤을 또 이용할 수 있는 학교를 자연스럽게 진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또 제가 우물한 개구리를 만들었던 또 시절이 있었죠. 그때 배틀이라는 또 춤을 저는 또 고등학교 3년 내내 춤만 췄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막 이제 주변에서 막 잘 춘다 잘 춘다, 옆 학교 가서 막 축제 때 가서 배틀, 말이 배틀이지 그냥 동작만 이렇게 막 멋만 부리고 있어도 다들 인정해줬던 시절이었으니까 어깨가 이만했어요 진짜. 근데 대학교를 가자마자 저 같은 친구들이 오히려 몇 명이 없고 저보다 더 훨씬 더 잘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는 거를 그때는 처음 봤습니다. 근데도 또 그때도 기죽지 않았어요. 아 그래 몰라, 나는 그냥 난 잘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난 누구랑 다 눈 마주쳤을 때 꿀리지 않을 거야. 다 와. 나는 너랑 붙어. 아니야, 난 다 이길 수 있어. 뭔가 이런 마인드로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배틀을 나가게 되고, 그때도 배틀 나가서 솔직히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스킬 뭐 이런 필요 없어요. 자신감 그리고 깡 이 정도만 있어도 조금 먹혔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정말 내가 이 분야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고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하다 보니 이 장르 자체가 나중엔 좀 일처럼 다가오더라고요. 그냥 옛날에 좋아서만 시작을 했는데. 근데 물론 이제 그 과정 중에 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슬럼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의 만들어진 크루도 있고 지금까지 제가 연락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제가 뭐 인스타가 있지만 지금도 인스타를 아마 제가 팔로우를 한 사람, 저를 팔로우를 한 사람 대부분이 아마 댄서일 거예요. 제 인생에 거의 반을 딱 쪼갰을 때 반은 댄서의 피가 흐르고 있고 반은 아티스트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모든 피가 맞물렸을 때 정말 진정한 아티스트가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목표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예선 통과. 맨날 이제 예선 탈락을 하기 시작하니까 큰 대회만 나가면, 예선 탈락이라는 거는 뭐냐면 약간 지금 뭐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면접을 넣었는데 면접조차도 그냥 떨어지고 1차, 2차도 못 합격한 거예요. 지금 이 팬 이제 토크쇼에 올 때도 뭔가 지원을 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몇 년 동안 매번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솔직히 이제 그때 좀 슬럼프가 오죠. 아, 이쪽은 나랑 안 맞나?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단위로 목표를 짜기 시작해서 온 게 예선 통과를 하다 보니 16강, 그 다음 16강은 또 이뤘어요. 그 다음 8강, 4강, 준결승까지 왔네 어느덧. 뭐만 하면은 결승까지 올라가는 단계까지 온 거예요. 사실 이것도 엄청 대단한 게 지금 물론 너무나도 춤을 잘 추고 너무나도 사실 스트릿씬에서 대단한 사람들이 너무 많지만, 그때 제 나이 또래에서는 제 입으로 감히 언급하기 그렇지만, 이거는 뭐 어차피 큰 형들도 다 저한테 그렇게 불러주셨었으니까 당당하게 얘기할게요. 영 제네레이션이라는 별명을 얻게 돼요. 아, 너무 풋하죠, 그죠? 할 수 있어요. 지금이랑 나의 너무 다른 모습일 수 있어서 어렸을 때 예, 너무 옛날에 옛날 옛날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결국 우승까지도 했는데, 우승을 딱 하자마자 약간 공허함과 약간 현타라 그러죠. 뭔가 이게 확 몰려오더라고요. 왜 그랬냐? 사실 우승을 하면 인생이 달라질 줄 알았어요. 뭔가 어디선가라도 우승을 한 번을 하면 내 몸값이 높아지고, 뭔가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기회를 주고 또 다른 기회가 또 생기고, 뭔가 이런 현실 속에 있었는데, 우승을 하고 그냥 막 뒤풀이해요. 막 끝나자마자 야 고생했다, 야 고생했다, 막 술도 막 먹고 야 축하해 하고 딱 눈 뜨자마자 바로 우승하기 전날과 같은 하루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바로 그 주에 또 다른 대회가,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대회가, 또 다른 대회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또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바로 군대를 가요. 그냥 이왕 어쨌건 난 춤으로 인생을 마무리 짓던 다른 일을 하던 일단 군대를 가자. 갔다 와서 새롭게 시작을 하자. 그래서 저는 이제 군대를 갑니다. 가서 또 많은 생각을 해요. 솔직히 군대가 좋다면 좋고 나쁘다면 나쁠 수 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갖고 굉장히 저 머리가 그냥 생각이죠. 클 수 있게 만들어줬던 기회가 군대였던 것 같아요. 한 어르신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는 지금 몇 살 같니요? 저는 당연히 지금 20 몇 살 같죠. 나도 그런데 나도 그런데 지금 벌써 이렇게 와 있다?
근데 너도 언젠가 이 나이가 될 거야. 근데 그 순간 물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마음으로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어떤 말을 해도 사실 잘 몰라요, 사람들이. 배고프면 밥 먹어야 돼요. 더 죽을 것 같아,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시원한 곳에 가야지. 막 그런 거 다 알잖아요. 남자친구 없어요? 남자친구 사귀면 되지. 남자친구 없어. 그냥 좋은 여자 만나면 돼. 뭔가 이런 것도 다 머리로는 알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마음으로 와닿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 2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그 어느 때부터 갑자기 2년이었어요. 그래서 나와서 또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가 뭔가 누군가한테 가치 있는 사람이 되자 라는 생각을 해요. 그 가치가 뭐냐면 그때부터 꿈의 판도가 좀 뒤바뀌어요. 저는 그때 당시는 뭐 어떤 사람이 돼야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어야지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는 아무한테 도움이 되고 있지 않았어요. 그때 부모님한테도 떳떳하게 용돈을 들여서 크게 효도를 한 적도 없고, 또 그렇다고 제가 또 성격이 집에서는 또 굉장히 조용해요. 또 어릴 때는 굉장히 막내 같고 되게 딸 같았는데 점점 자라면서 조금 말수도 적어지고 무뚝뚝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한테도 그렇고 형한테도 그렇고 또 크루 동생들도 맨날 배고프게 춤추는 친구들인데 내가 얘네들 이끌고 막 행사장을 내보낼 수 있는 금전적인 여건도 없었고, 그렇다고 이 친구들한테 될 수 있는 거라고 큰 형으로서 그냥 믿음, 신뢰, 말 한마디 이게 단 거예요. 그렇다고 또 이 너무 지금까지 살면서 만났던 좋은 분들한테 심지어 알바를 해도 그 서빙헬스 가게 그 사장님한테도 제가 물론 저도 일을 해서 그만큼 수당을 받았지만 그 수당 받은 것만큼의 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꿈의 판도가 바뀌기 시작하죠. 나는 나중에 누군가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싶어서 나는 춤을 사랑하니 이 춤씬이 더 커졌으면 좋겠다. 일단 첫 번째 이 생각 하나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됐지만, 그래서 가수라는 직업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냥 맨날 췄을 때 날 알아봐주는 사람 말고 더 많은 대중들이 그냥 나라는 사람 보고 춤을 사랑하면 난 그걸로 내 역할이 끝났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는 데뷔라는 문턱에 가요. 저는